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과 경제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주입니다.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 과연 거시경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지, 기업별 실적의 영향을 많이 받을지, 무엇이 됐든 간에 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매매 시그널, 어떤 시그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 든든한 전문가님들 모시고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 주 초반으로, 후반으로 좀 갈수록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양지수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현재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난주 2350선 탈환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0.35%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35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48% 상승하면서 770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지수 빨간불 켜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저희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저희 든든한 전문가분들이십니다. 김덕호 대표, 이정수 임상현 파트너, 황혜수 차장,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오늘도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전에 매매 시그널 먼저 잡아주시는 분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셨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주말 사이 글로벌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장전에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이슈들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은 기술주 중심에서의 상승들은 US나 여전히 증시에서는 하방 압력과 그리고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요일 증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은 미 증시에서의 고용 현황일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에서는 6월 비농업 고용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37만 2천 명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예상 대비 상회했다는, 즉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들이 유효하게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5월 소비자 신용지수 같은 경우에는 223억 달러가 또 감탄으로 증가했는데 예상 대비 하회했다는 점들이 시장에서는 소비적 감퇴에 대한 부분들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준에서는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의사록을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이 의사록에서는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 다만 실체 이전의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앞서서 소개드렸던 두 지수 모두 예상 대비 상회 그리고 하회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미국 내에서의 고용 능력, 즉 이제 노동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탄력성을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에서 실질 소비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들은 인플레이션 영향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최근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강력한 자이언트 스텝까지 언급을 하게 되면서 금리 인상을 연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반면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 7월에 금리 인상을 또 단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또 단행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은 예상보다 더 높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초 대비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을 러시아에서 의존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급증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탈러시아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자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식품 관련된 부분들에서 인플레이션 잡기에 노력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로존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유로와 달러에 대한 패리티, 즉 유로와 달러가 1대1 비율로의 어떤 그 안정성을 만드는 부분들을 패리티라고 하는데 이 패리티 부분들이 최근에 한번 붕괴가 됐다가 다시 회복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붕괴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유럽 증시에서는 굉장히 좀 압박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유로 가격이 이제 계속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이제 유로 해외 수출을 하는 뭐 독일과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부 소비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굉장히 침체가 굉장히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유럽중앙은행에서는 이제 금리를 기존에는 0.25%포인트 올린다고 했지만은 0.5%포인트까지 올려야 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특히 이제 유로존에서는 CPI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8.6% 수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높은 점들을 좀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특히 이제 에너지, 특히 이제 어떤 휘발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에너지 가격들 그리고 농산물 가격, 특히 이제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과일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부담들이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 금통위에서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6월 FOMC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연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경기 침체냐 경기 둔화냐 이 부분들에서 계속 저울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여전히 침체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아니다라면서 오늘은 또 이제 오늘 새벽엔 또 이제 정리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또 이제 미국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침체까지는 갈 이유가 없다라는 등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들을 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월가에서는 크게 이제 의견이 두 가지는 나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소를 할 경우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에 있는 많은 업체들, 많은 기업들이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즉 경기 안정화에 대해서 다시 이제 소비적 회복이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들과 반면에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실제 구매력 이후에 이제 부채에 대한 부분들, 즉 개인 소비력 자체에 더 압박하는 부분들에서는 신용기술, 모기지론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악재들이 리먼 사태까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이 두 의견이 팽팽하게 나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도 현재 이제 양적 완화까지도 이제 언급이 될 정도로 경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도 생겨질 수 같은데요. 다만 여전히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어떤 환차익, 즉 이제 금리 인상이 될 때마다 늘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력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에 대응을 하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개인들 매수세가 좀 많이 누적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5일 동안에도 사실상 이제 개인 중심에서의 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유효했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지금 이제 좀 괴리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시에 대한 부분들의 커플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 포지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요일 전후로 하셔서 이제 현금을 어느 정도로 확보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접근하시는 것을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이제 토요일에는 이제 중국의 PPI 지수와 CPI 지수가 좀 발표가 됐는데, 특히 이제 P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 정책 완화로 인해서 좀 후퇴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재작년 20년 7월 이래 이제 23개월 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만큼은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기대감들도 여전히 유효하지만은 실질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유효감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는 점 한 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천연가스와 이제 유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가 이제 기존에 러시아를 통해서 독일로 이제 옮겼던 이제 노드스트림 관련돼서 이제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 가동 정상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좀 후퇴를 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의 실질적인 공급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유가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점들이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증시 전반적으로 좀 혼란한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좀 높은 증시에 대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종목 대응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월 11일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바로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장전에 체크해보면 좋을 만한 이슈들 김덕호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 우리장을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줬다는 점이 조금은 더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서 양지수 상승 출발할 수 있을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떴는데요. 코스피 0.29%, 코스닥은 0.18%,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시장의 매매 시그널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한주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관련돼서 월요일장 상승 출발을 하네요. 시장과 관련된 매매 시그널과 종목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전일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4일 연장 올라갔었으면은 조금 밀려도 1% 정도 밀려도 괜찮을 흐름인데 그것도 안 밀리고 그냥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건데요. 다 이제 개인들을 투자자도 알겠지만 13일날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우려감이 섞인 이슈는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미국 시장의 흐름들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 조심하시면 되고 미국 시장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데 13일날 CPI 지수가 흔들린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미국 지수가 화요일까지도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겁먹을 거 없어요. 모든 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청개구리 기법 맨날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막상 거의 갔을 때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여전히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시장이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매매 시장이 되고 있고 미국 시장도 이중바닥형의 박스권의 흐름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그러면 많이 못 올라갔던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체감이 좋으실 건데요. 떠있는 종목들은 파시면 되는 거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해갖고 매매하시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 질문 들어와 있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마트 질문 들어와 있는 게 있네요. 이마트. 자, 좀 종목이 조금 심심해 보이게 좀 생기기는 했어요. 그렇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은 관망의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실적에 대한 얘기도 2분기서부터는 스타벅스에 대한 자회사의 실적의 개선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올 것 같았으면 벌써 여기서 거래량이 실으면서 수급도 굉장히 강하면서 위쪽으로 세게 당겨주는 모습이 벌써 나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별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옆으로 계속 횡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좀 지루해 보여요. 이렇게 급락은 지금 당장은 안 나올 겁니다만 횡보의 가능성이 좀 높아서 관망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 부분이라든지 나빠 보이는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그냥 세력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올릴 생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인데 만약에 조금 밀린다 그러면 지수 아침에 좀 밀리죠? 그러면 좀 밀린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는 반타 타이밍으로 좀 쉽게 매수를 해갖고 1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폭은 바로 나오겠는데 10만 원에서 10만 6천 원, 한 6% 정도 올라갔으니까 관망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W게임즈.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거래 없이 올랐습니다만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지난주 엔터주와 게임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그 게임 이용 시간이 증가를 하게 되면 저에 대한 실적이 조금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항상 주식은 기대감입니다. 막상 뚜껑 열어봤는데 실적 하나도 안 좋네 이럴 수도 있는데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은 나중에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그거는 나오면 재료 소멸인 거고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펌프질을 하게 되면 그러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어쨌든 지난주에서는 어쨌든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는데 지금은 약간 눌림목에 있고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좀 관망으로 보고 있다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좀 보시면서 매매 대응을 예를 들어서 엔터주가 좋으면 엔터주를, 게임주가 강하면 게임주를, 제약주가 강하면 제약주를, IT가 강하면 IT를, 건설주가 강하면 건설주를 좀 주초에서 좀 눈치를 보고 있다가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할 거면 패턴주를 만들어져 있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게임주가 강하면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 그렇게 아침에 그렇게 뭐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관망 정도로 이렇게 쭉 보고 계시다가 그리고 지난주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정부도 우호적인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감과 맞물려서 많이 빠졌으니까 낙폭과대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 째려보는 것은 좋은데 일단 오늘은 주초니까 좀 관망을 하면서 어느 섹터가 강한지 아침에 좀 제약주준을 강하네요. 그래서 강한 섹터를 먼저 붙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관망의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의가 들어왔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중에 양지수 약보합권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시장과 관련돼서 혹시나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보고 계시는 종목이나 섹터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느 쪽 좀 보고 계세요? 네, 없습니다. 근데 시장을 네, 또 없습니다. 참가하시면서 보실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시장 같은 경우 손을 놓고 가만히 있나요? 일단 아침에는 관망을 하고 있다가요. 밀리면 사야 돼요. 밀리면 사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쪽을 낙폭과대를 공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전업종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업종을 공략하거나 전업종을 관망하고 있다가 많이 빠지면 공략하면 되는데 일단은 지수가 그렇게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서 아침에서 좀 밀리면 지금 일단 아침에서 제일 강한 쪽이 제약 섹터니까 제약주 쪽에서 좀 밀리면 단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오늘만 내일을 보지 말고요. 그냥 오늘만 봤을 때서는 제일 강한 업종을 단타 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약주가 빨간색이 제일 많아요. 하지만 좋은 업종과 좋은 매매 종목들은 이따가 실전 매매 정수에서 어떤 업종을 갖고 나올지는 거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시장에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파트너님이시기 때문에 시장과 관련돼서는 강한 쪽을 좀 하루 안에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 종목들이 오늘은 좀 빠지면 공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보인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어서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많은 참여 또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파트너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는 분이시죠.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이어갑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지수 장 초반에는 강보합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약세로 좀 돌아선 모습이네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 쪽이 오늘은 좀 테마적으로 강한 모습인데 관련돼서 시장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끝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미국 경기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들은 고용이 좋아지지만은 생산량이나 여러 가지 각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세라는 약간 특이적인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용 지표 관련된 부분에서는 향후에도 상당히 이제 좋은 그 내용이 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 경기 부분들이 일시적인 그 약세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들이 고용지표 호조에 담겨진 의미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부분들이 이제 13일, 14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면 수요일 저녁이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이 이제 약간 충격이 올 수 있고 그 전에는 전체 어떤 큰 흐름상 수요일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전망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의 어떤 동향들을 잠깐 보시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21선이 우하향 가운데 5일선이 지금 저점이 낮은 쌍바닥에서 아직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지 않았지만은 크로스 발생이 되는 어떤 수준 밟기의 흐름이 전개가 좀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신다면은 본격적으로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의 이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전체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21선 우하향, 그다음에 5일선이 완전히 쌍바닥, 골든크로스 나오기 직전에 움직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골든크로스 부분들이 나와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 정도는 계속 음양봉 패턴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또는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2주째 이제 상승의 흐름들이 전개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종목도 이와 비슷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또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대표적인 매매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21선 우향 급락, 5일선 쌍바닥 패턴의 골든크로스. 이게 대표적인 바닥 탈출의 방법이고, 또한 세력의 매집 방법. 한 달에 투매를 어떻게 매집으로 전환해서 추세를 돌려내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패턴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펼쳐지는 패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은 대표적인 패턴이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에 크로스 임박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고요. 현재 최근에 언급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니아, 그다음에 엑세스 바이오가 있었는데 두 개 다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이제 상한가 오늘 18% 정도 올랐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21선 우하향이 되죠. 그다음에 5일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쌍바닥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인 급등이 나와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엑세스 바이오도 오늘 이제 11% 정도 좀 올라졌죠.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격이 심하기 때문에 새롭게 접근할 때는 다른 종목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EDGC라는 종목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잠깐 보시면은 21선이 우하향 가운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외바닥 형태입니다. 외바닥 형태에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났는데,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 보통 이제 상승 삿바형, 그죠? 이게 이제 상승의 신호다. 그래서 황금 캔들이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주일을 이제 쉬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고점 대비 일주일 정도 좀 쉬어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오늘이 이제 일주일째 해당이 되죠. 머리를 좀 들고 반등을 좀 해주려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EDGC 부분들이 코로나 진단키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은 온수기 두창뿐만 아니라 코로나 유행, 재유행이기 때문에 더블 유행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은 유바이로 로직스라는 종목이 이제 서서히 좀 올라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도 약간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21선 우하향, 그다음에 5일선이 쌍바닥 패턴, 그리고 이제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됐죠.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기 전후가 이격이 좀 적으면은 골든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급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서 급등을 하면은 좀 소폭 조정을 보이는데, 지금은 급등이 나온 이후로 갭이 발생이 되면서 급등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는 5% 내외의 이제 등락을 보이지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상승 반전, 그 다음에 거래량들을 봤을 때 좀 튀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바이로직스를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온수기 두창 관련된 부분으로 최초로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미리서 이제 한번 크게 시세를 냈고 그다음에 미리서 조정을 보였습니다. 2단 상승, 6단 조정, 41선까지 반등했죠. 그래서 5일선 다시 한번 돌파 안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에 돌파를 해주고 좀 숨고르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숨고르기를 좀 해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코 바이오메드까지 어떻게 보면은 순환매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되돌림 또는 뭐 땅봉 가능성 21선 돌파 안착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정비를 타고 20일, 60일 정비를 타고 이렇게 올라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미코 바이오메드가 약간은 기존의 대장주였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치료제 쪽, 코로나 치료제 쪽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한국 BNC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FDA 임상 패스트트랙 이 부분들을 이제 최초로 현재 진행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 쌍바닥 패턴에서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려고 하고 있죠. 골든크로스가 나와줬습니다. 그렇죠? 나와준 당시에 이익이 낮으면은 골든크로스 나오고 나서 후폭풍의 급등 대비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8% 정도 올라주고 있죠. 그래서 한국 BNC도 상당 부분 세게 반전이 좀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국 BNC를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은 아직 오르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2선 우하향, 그다음에 5일선이 쌍바닥 패턴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는데 골든크로스 나왔을 때 이익이 높지 않죠. 이런 부분에서 골든크로스 나온 이후로 급등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체 세부적인 캔들의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상승 삿바 형태 위에 층상단 돌파 안착 그리고 5일선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쌍바닥 패턴에 해당이 되고 돌파 안착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전체 큰 흐름상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 테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쪽의 흐름들은 현대 바이오, 그다음에 한국 BNC 쪽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현재 진단 키트 쪽에 대해서는 순환매로 여러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바이로익스, 그다음 미코 바이오메드, EDGC 이런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군들 아직 오르지 않는 순환매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집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매기가 쏠리는 곳은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전화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엎치락뒤치락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코스피에서는 지난주 금요일과 비슷하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 모습인데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금일 장 시작한 지 얼마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벤트가 산재해 있는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주간인데요. 우선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 주에 옵션만 개입이 있다라는 점은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크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저점을 뚫고 내려갈 확률보다는 저점을 계단식으로 높이면서 상승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횡보 구간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따라서 이번 주에 그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을 거치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지만 시장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의 선물과 선물 포지션을 조금 더 유의하게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 초반이긴 하지만 시장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이슈와 더불어서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바이오가 붙으면 지금 현재 다 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예를 들어 진단이나 백신이 특히 움직인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시총상위 종목들,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시자면은 시장의 흐름과는 약간은 무관하게 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빠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 모습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최근에 제약바이오 빅파마 업체들이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시장의 분위기랑 다르게 가는 것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성장 섹터로 분류가 되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우려감으로 그리고 그동안에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었던 섹터이지만 이제는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고 다시 한번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도 작용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한번 2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관련된 키트주라든지 백신주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시점으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은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긴 기간 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제약 바이오주 코로나 재유행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면 2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강세 출발한 종목들,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높아진 환율이랑 또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면서 관련 주가들 장 초반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은 약간 슬로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개선 기세가 가파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기아와 현대의 중국 법인이 다시 한번 조금 실적이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의 노출도가 적은 부품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만도 같은 경우가 중국 법인 노출도가 10%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 비중이 적은 자동차 부품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전통적인 부품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미래차에 대한 포션이 높은 업체들 위주로 선별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더 기대가 되는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자동차 관련주들 짚어봤습니다. 관련돼서 또 매기가 쏠리고 있는 곳을 살펴보면 컨텐츠 관련돼서도 종목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뭐 컨텐츠 음원, 한류, 매니지먼트 할 것 없이 컨텐츠 관련주도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곳들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곳들이긴 한데 콘텐츠 관련주들은 차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콘텐츠 관련주는 최근에 넷플릭스가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동반해서 같은 영향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드라마가 화제가 된다면 이에 따른 제작사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오늘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주 전반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그 히트 작을 내고 있는 업체 위주로 선별하셔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떤 IP 투자를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음원 쪽, 특히 아티스트들의 IP가 높은 엔터 쪽으로 오히려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컨텐츠 관련 안에서는 엔터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엔터주들 가운데서는 지금 현재 JYP 그리고 YG 엔터, 키스트, 뉴 같은 종목들도 함께 묶여서 현재 강세를 좀 띄워주고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장님 그렇다면 오늘장 저희 오후장까지는 어떤 전략으로 펼쳐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말씀드린 대로 방금 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이벤트를 거쳐 나가는 주 중반 이후에 방향성을 시장이 잡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 중반 이후에 현금을 투입하시는 것이 유효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시장의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조금은 관망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는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보내드리기 전에 그렇다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지켜본다면 많이 떨어진 낙폭 과대주가 더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적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을 보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한쪽 포트의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대로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일부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 일부로 포트를 조금 펼쳐보시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올라가고 있는 섬유의복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해 주셨던 일부 엔터주 그리고 낙폭과대 쪽에서는 최근 주가가 지수 외부에 강하게 버티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실적이 좋은 업체들 위주로 선별하시는 것이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엔 양쪽을 좀 다 같이 보면서 어떤 종목이 먼저 또 올라올지 또 유효하게 강세를 보여줄지를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네요. 관련돼서 이번 주 굉장히 굵직한 경제 지표들 그리고 이벤트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들까지 좀 부지런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현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 안에 또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눠보자면 아까 속보가 좀 떴는데 전달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수지가 또 적자를 달성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4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만 마이너스 55.3억 달러 현재 적자 기록이 됐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이션과 또 관련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인플레를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번 주 한국은행 관련돼서 금리 인상 결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인플레를 좀 더 잡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관련돼서 중요한 이슈들이 또 많을 것 같은데 장중 매매 시그널 이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김성남 업사부님 연결이 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업사부님 연결하겠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오늘 시장도 좀 살펴볼 텐데요. 양지수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0.34% 그리고 코스닥은 0.49% 또 광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이 시간이 딱 9시 반에 저희가 보통 방송을 연결하지 않습니까? 9시 반쯤이 오늘 하루의 움직임 중에 오전 시작의 움직임 그리고 그 움직임이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변화를 주는 시간대가 참 많이 나옵니다.
9시 반부터 40분간 사이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씩 감안해서 생각하셔야 되겠고, 아침에 살짝 뭐 흔드는 듯 했지만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중심을 나름대로 잡아주는 대형주, 현대차, 기아 뭐 이런 것들 상당히 탄탄하게 흐름들이 괜찮구나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대형주 온도가 좀 높았었는데 지금은 약간 내려와져 있는 상태, 29도를, 30도가 기준입니다. 29도를 지역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형주 코스닥은 36도. 그래서 현재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쪽, 코스닥 쪽 종목들이 더 좋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셉니다. 뭐 대형주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이 뭐 무려 7%, 8%도 올라가는 그런 1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뭐 변종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요. 그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그 실내에서 아무래도 에어컨을 상당히 많이 틀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달에는 또 상당히 좀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어.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또 2번, 3번씩 이렇게 코로나 확진되는 사례들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마스크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에어컨을 틀면은 건조해지죠. 바이러스가, 습기가 줄어들면은 상당히 가벼워지고, 공기에 의해서 에어컨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다 날아다닐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나 진단키트까지는 뭐 그렇습니다만,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런 차원에서는 이미 좀 많이 올라긴 했는데요. 좀 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는 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긴 하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이 좀 일어나고,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서 살짝 내려간 적이 있었지만 상당히 그 위로 크게 솟구쳤다는 부분들도 오늘 좀 다시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장대에서 너무 이렇게 막 의심할 부분들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막 보수적으로 막 대응할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악재란 악재가 대부분이 좀 쏟아졌던 부분들이고, 이제 같은 내용 가지고만 울고먹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유는 나중에 갖다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이런 얘기들이 한번 있었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것들이 고용지표가 살짝 안 좋게 나오네. 어머나, 그러면 미국 긴축 속도가, 글로벌 긴축 속도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뭐 0.75 금리 인상할 거 0.5 내지는 0.5 금리 인상할 거 0.25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아주 조금, 그래서 반등을 하는데 써먹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비농업 부문 예상치를 상당히 크게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고용 부분이 26만 5천 명을 예상했는데 무려 37만 2천 명이 나와서, 어머나 그러진 않겠네, 고용은 너무 탄탄하구나, 이렇게 또 분위기가 돼서 상승을 크게 이어가지는 못하고 호조세를 나타내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쌓아져 있는 일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좀 시장 대응에 대한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번 주에 우리나라 또 금통위 부분들이 있어서 금리 결정, 앞서서도 한번 우리 짚어주셨죠. 우리 도준 아나운서께서 짚어주셨는데, 아마도 이번에 인플레를 잡는 데 집중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또 미국이 이번 FOMC 7월 28일쯤에 있을 겁니다. 그때 만약에 0.75의 인상을 해버리게 된다면 상당히 우리가 쫓기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부분들이 상당히 가속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거예요. 그래서 0.25보다는 0.5%의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도 감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과 내일 정도의 상승 부분들이 더 이어지게 된다면 수요일 부분들부터 조금은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고 있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목요일 그 옵션 만기일도 있습니다. 7월 이제 옵션 만기일, 이러한 그 부분들을 좀 가지고 상당히 방향성이, 목요일 같은 경우도 위클리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방향을 상방으로 잡으면 꽤나 올라가고, 목요일이 그 하방으로 잡으면 꽤나 밀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위클리 옵션 개인적으로는 사실 왜 저런 걸 만들어 놔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투입한 같은 그런 좀 성향에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시장 분석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럴 때 더 대응하기가 어려워져 버렸거든요. 외국인들과 기관 세력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파생 상품을 잘 이용해서 현물의 어떤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과 신경 쓰지 않고 파생 쪽에서 수익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매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시장도 밀어버리거나 땡기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내가 매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부를 좀 해놓으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계속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쨌든 요번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풋 쪽으로도 큰 시세가 나왔고 지난 주말부터는 또 콜 쪽으로 시세가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한 번 정도 공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번 주에 이벤트가 나름 금리 결정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판단하기로는 오늘과 내일 정도의 상승이 나올 때 또 일부,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는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한 주식들을 담자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큰 상승을 기대하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7월 중순 정도부터 7월 말 혹은 8월 달 정도에서 상당히 한 번 정도는 크게 흔들 가능성도 좀 놓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 항상 현금 있으면 무서울 거 없잖아요, 그죠? 밀리더라도 현금만 있으면 무서울 거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이제 여기서 눌렀을 때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를 잘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면은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탄탄하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자동차 괜찮네요, 그죠? 현대차, 기아, 현대위아, 만도 등등 자동차 섹터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눌러주고 있습니다만 그 건설 쪽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섹터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다시 조금 붉어지면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올린다. 엔터까지만 이렇게 좀 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해답을 좀 찾아가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들로 일단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역시나 시장 전반에 대해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공부를 좀 잘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굵직한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업사부님과 함께 매일매일 매매 시그널 통해서 체크를 좀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좀 보면 좋을 만한 쪽과 그래도 좀 배제해야 될 쪽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관련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또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있습니까? 네, 자, 오늘, 일단은 조금 아까 이어서 말씀 좀 드려보자면, 이제, 그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20일 이동평균선에 코스닥은 돌파, 그죠? 그 다음에 코스피는 근접해져 있습니다. 요 부분들이 잘 돌파 혹은 터치 정도까지는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고, 그 이상 바로 올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차원을 좀 이용해서 지난번에도 눌림을 조금 이용해서 종목군들을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미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면 오늘 접근보다는 좀 눌러진다면 좋겠다. 지금 7월 4일 날 여러분들한테 아마도 7월 4일 혹은 7월 6일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까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그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눌러준다라고 하면 5일선이 살짝 깨질 때는 재접근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상당한 효자 종목이죠. LG 생활건강 마찬가지 기어이 이게 70만 원 넘어서 72만 6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바닥 따지기를 좀 하려고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노려보고 있다가 저는 20일 이동평균선 자리 이렇게 대형주라면 충분히 그런 자리까지 만약에 온다라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들로 보시고 오늘 나는 그냥 아주 짧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아주 단타적인 부분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세림 BNG라는 종목이 오늘 단타 시스템에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아침에 포착되자마자 한번 쑥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바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이 정도 가격대까지 3,800원 이하를 한번 줄 때 한번 접근해보고 안 주면 말고 그죠?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식으로 여러분들 대응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3,800원 이하에서 기회를 준다라면 4,100원, 4,200원 정도에서 그냥 오늘 하루 중에
수익 실현하고 그냥 끝내고 현금 들고 내일 갇히고 오히려 이제 조금 모아간다 하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 추종해서 갈 수 있는 대형주이거나 낙폭 과대에 의한 야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았니? 라고 할 만한 LG화이건 같은 종목이 더 빠져진다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지금의 상황에서 아무리 시장이 더 흔들어도 버틸만해 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과 모아가면 좋을 만한 종목을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전략 짜실 때 이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 바로바로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